스타카티시모, 마르텔라토 비슷한데 뭐가 다를까? 단순하게 붙이고 멈춰주는 걸로만 하는 스타카토를 먼저 배우신다는 거 정상이라는 거. 뭔가 우리 선생님 잘못 가르쳐 주셨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다 탄력 싸움입니다.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으로 가져오시는 게 가장 쉬운 스피카토 도달하기 방법이에요. 하게 되고 편하게 하다가 점점 줄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정은입니다. 클래식 공방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제가 댓글에서도 스피카토에 대해서 좀 다시 해달라 이런 요구를 좀 많이 본 적이 있고, 또 스피카토랑 스타카토 사이에 있는 많은 주법들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좀 그걸 정리를 해드리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일단 스피카토 연습하는 부분은 맨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스타카토, 스타카티시모, 마르텔라토 살짝씩 비슷한데 뭐가 다를까? 표기도 물론 다르고 그 표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게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 제가 좀 폼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스타카토는 간단하죠. 1차적인 스타카토를 이렇게 멈추기로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다른 에피소드에서 다이나믹 표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편에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스타카토를 연주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타카토를 말씀드렸더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1차적으로는 누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붙이고 멈춰주는 걸로만 하는 스타카토를 먼저 배우신다는 거 정상이라는 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말할 때 이걸 딱딱한 스타카토라고 얘기하거든요. 울림을 좀 많이 잡아주다 보니까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딱딱한 스타카토 연습해봐 이렇게 해서 각도를 좀 익히는 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연습을 따로 시키기도 하고요. 또 그냥 일반적으로 스타카토다 하면 연주자들은 울림을 너무 붙잡는 스타일 싫어하기 때문에 활 컨트롤이 가능한 레벨이 되면, 중급 이상이 되시면 이런 식으로 뒤를 좀 울림을 남겨주는 이런 울림을 살려주는 스타카토를 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스타카토는 아직 이게 아닌데 뭔가 우리 선생님 잘못 가르쳐 주셨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약간 울림을 주고 나서도 다시 붙일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벨 차이에 따라서 스타카토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카토 정리해 봤는데 그 다음에 스타카티시모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어린 학생들한테는 이름이 어렵다 보니까 삼각형 스타카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삼각형이 거꾸로 돼 있는 역삼각형 모양에서 이렇게 까맣게 칠해진 표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어떤 분들은 스타카티시모로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들은 마르텔라토로 말씀하시는데 약간 연주법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스타카티시모는 좀 더 짧게 구현하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 스타카토보다 좀 더 임팩트 있는 걸 원하는 작곡가가 그렇게 표시를 해놨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 스타카토를 이 정도로 했다면 스타카티시모가 있으면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생각보다 뒤에 쉼표 부분이 약간 더 길어지면서 앞에 조금 더 꼬집는 음이 생기게 그렇게 연주를 하시는 게 스타카티시모 또는 마르텔라토로 볼 수 있어요. 마르텔라토 표시로 보는 것들이 우리가 또 있는데요. 이렇게 업보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액센트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표시를 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마르텔라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나라마다 워낙 티칭법이 섞여 있고 너무 많은 계보가 있어서 이런 데는 좀 읽으시는 데나 연주 표현법은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 계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또 곡의 표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마르텔라토는 스타카티시모보다 조금 더 액센트를 섞은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조금 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꼬집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꼬집는다는 표현 이렇게 현에 맞물리는 이 느낌 아시죠? 내 활의 이 테크닉 관장점, 리더가 무게를 여기다 걸어서
이렇게 맞물리는 느낌. 아예 막 지금 잘 그어지지도 않죠? 이런 맞물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현을 꼬집었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어떤 게 더 이해하기 편한지 골라서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어쨌든 이걸 잘 물고 잘 꼬집은 다음에 그거 꼬집어 뜯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타카티시모보다 또 스타카토보다 조금 더 액센트로 꼬집음이 조금 더 임팩트 있고 선명한 거, 그런 거를 저는 마르텔라토라고 부르고 있어요. 연주자마다 조금 표현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마르텔라토가 있다 그러면은 아까 스타카티시모라고 제가 표현한 것보다 살짝 더 세졌다는 느낌, 그쵸? 살짝 더 꽂힌다는 느낌, 요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르텔라토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꼬집어, 꼬집어. 그리고 쉼표 구간은 조금 더 길게. 그래서 앞머리, 그 자체에 조금 더 꼬집어 뜯는, 그렇고 마지막에는 울림을 방해하지는 않는 그런 정도. 그런데 스타카토, 스타카티시모, 마르텔라토가 그 임팩트에 조금 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스타카토가 이런 느낌이라면, 스타카티시모는요 그리고 마르텔라토는 조금 더 강조해서 그래서 스타카토, 스타카티시모, 마르텔라토를 조금 다르게 보여드려서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궁금하셨던 스피카토 도대체 어떻게 도달하면 좋을까? 스피카토는 요거보다 더 튕겨지는 형태로, 그쵸?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나 여러 명이 연주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은 따다다다가 뭉치면은 도저히 지휘를 할 수 없고 관객들이 들릴 때 다 뭉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물론 우리 그냥 솔로 곡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이렇게 좀 편안하게 튀기는 방법도 있고, 또는 많이 튀겨서 조금 더 거친 표현을 주로 하는 게 뭘까요? 튀겨지는지 안 튀겨지는지 잘 모르겠어 정도. 이렇게 살짝의 탄력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골자는 뭐냐? 이 탄력을 이용해 주는 거겠죠. 제 활털의 탄력을 내가 얼마나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느냐. 제일 두드러지는 게 모차르트 3번 콘체르토 처음 배울 때일 거예요. 우리가 개수까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관건이거든요.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이거를 3개까지만 딱 쓰고 다음 활로 전환해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그리고 다 탄력 싸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탄력을 내 활의 무게와 활 무게 중심 부위와 이 탄력을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하시면 좋냐면, 일단은 얘가 트램펄린이 돼야 됩니다. 제가 처음 학생들이 오면은 초보한테도 벌써 해피 사운드 연습해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마음대로 막 튀겨보는 연습, 이렇게 이 활이 트램펄린하고 놀 수 있게끔 해보는 연습, 내 활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쵸? 그래서 트램펄린을 많이 해본 다음에 어느 부위가 좀 잘 튀고 내가 다시 수압이 가능하더라, 취압하겠어, 다시 정리가 가능하더라, 다시 붙이는 게 가능하더라, 이런 것들이 좀 어느 부위가 편하고 어느 정도 탄력인지 알아가는 과정, 해피 사운드 연습, 랄랄랄랄라, 이런 느낌 많이 해보시고, 많이 해본 다음에는 각도 바꾸기를 또 해봐야 돼요. 어디서 좀 내가 각도를 잘 하고 있고, 손이, 팔이
전체 시스템이 같이 활동하면서 나를 붙잡거나 방해하지 않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크기를 크게 했던 거를 점점 줄여가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튀었던 거를 점점 줄여서 작게도 해보고 크게도 해보고 줄여도 보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게끔 점점 줄여보는 연습. 그렇게 하시는 게 크게 해서 작게 줄이는 점점 폭이나 그 바운스를 줄여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으로 가져오시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쉬운 스피카토 도달하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피카토를 하실 때 한 줄에서만 연습하지 마시고요. 역시 미줄에서도 많이 크게 막 했다가 거칠게 했다가 작게도 조절해보고 또 커졌다가 작아져도 보고 또 다른 줄에서도 엄청 터프하게 막 했다가 내 팔 시스템 보고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잘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은 줄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빠르게도 되는지 느리게도 되는지 크게도 되는지 작게도 되는지 작게 빨리도 해보고 터프하게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크게 편하게 트램펄린 하다가 점점 줄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천만 찍다가 손이 팔이 방향만 바꿔준다고 생각하고 천만 찍다가 방향만 준다. 방향만 줘보고 느리게 방향만 줘보고 다시 점만 찍어본다. 크게 터프하게 할 때는 크게 하다가 점점 줄여준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댓글을 주시하고 있으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 또 어려운 게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의논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